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신에 오늘 제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대학생을 위한 인생 조언, 연애 잘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보셔도 좋을 만한 영상이고요. 사실 이제 이 영상을 제대로 보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몇 억을 아끼실 수 있고, 정말 몇천 시간, 몇만 시간을 아끼실 수 있고, 또 엄청난 에너지를 아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치동 빅마우스가 정말 허풍을 떠는지 아닌지 영상을 다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막 이성 친구를 꼬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나중에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정말 내가 저 친구하고 너무 사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 하시는 친구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이번 영상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와 사귀게 되었을 때 그 친구와 정말 바람직한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둘 다 서로 발전을 해야 되고 모두에게 좋은 관계여야 하죠.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서로 싸우고 상처만 남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연애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연애는 두 명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건 어쨌든 숫자로 표현하면 한 명이죠. 그쵸? 그러니까 연애를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몸이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 자격증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애 자격 시험. 뭐 대한민국이 시험 공화국이라서 거부감을 느끼시겠지만 뭐냐면 아직 연애를 할 단계가 아닌데 연애를 시작해서 상처받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고등학생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은 좀 듣기 힘드시겠지만 좀 미숙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죠. 저도 아직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의는 제기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만나죠. 근데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는 서로 이제 좀 부족한 걸 보듬어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공격하기 바쁘고 상처 주기 바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설익은 상태로 단순히 그냥 저 친구가 잘생기고 예쁘다고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성숙한 연애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첫사랑이 가슴 아프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미숙한 상태로 시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연애 잘하는 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법을 잘 익히시면 여러분들께서 대학교나 사회에 나가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성을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애를 했을 때 분명히 이제 고백을 하고 그 친구, 내가 원하는 친구와 사귀게 되었을 때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가 않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사귀다 보면 어느 순간 함께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함께 있어도 외로운 상황이 오게 돼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사랑을 갈구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있어. 주도권이 상대방한테 있어.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제 기분이 좋으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모든 게 상대방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내 기분은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 상대방만 기분이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요. 괜히 이제 나답지 못한 그런 언행을 하게 되고 이제 심리적인 에너지는 고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상처를 받게 돼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의 사랑을 갈구하고 집착하고 그럴수록 그 사랑은 멀어집니다. 그 관계는 금방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경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넣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상대방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는 것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과 정말 맞는 사람, 내 수준과 맞는 사람과 사귀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외모나 외적 조건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경우는 오래 가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상대방의 조건과 비슷하게 나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노력을 한다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만약에 내가 못생겼어요. 못생겼어. 근데 다른 이제 이성 친구가 엄청 예쁘고 이쁘고 멋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친구가 여러분의 매력에 반해가지고 사귀게 됐어. 서로 좋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어떤 외모나 외적 조건에 지나치게 이제 이끌리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나한테 없는 걸 상대방이 가져서 좋은 거거든요. 정말 이 친구 자체가 좋은 거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가진 외적 조건에 이끌리다 보니까 이 친구 자체를 좋아하지를 못해요. 그냥 껍데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사고가 나서 뭐 외모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 어떤 도박을 하거나 해서 뭐그 돈이 없어지거나 뭐 외적인 조건이 바뀔 경우에는 여러분들 역시도 이 친구를 떠날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귀면서도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걸 전문 연애 용어로 구매자의 후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해보셨죠. 구매를 해보셨을 텐데 이제 사서 막상 써보니까 별로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 이거 반품하고 싶은데 괜히 샀네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귀었는데 별로면 아 괜히 사귀었다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점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에는 결국은 1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저렇게 예쁘고 멋있는 애가 왜 나를 좋아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이성 친구를 그냥 사람 친구인데 뭐 만나는 경우에 굉장히 신경 쓰게 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못 만나게 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되면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의 수준보다 지나치게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는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2번, 3번이랑은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레벨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은 뭐다? 그 고백이 성공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뭡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의 사랑을 갈구하게 돼.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는 어느 정도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사실은 저는 갑과 을이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잘 해나가기를 원하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갑과 을이 정해져는 있거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수준보다 너무 이제 높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준 이하거나 하면 결국은 그 연애는 행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래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고 그 과정에서 깨닫고 돈과 시간과 감정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한 다음에야 뭡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생각만 해봐도. 근데 이제 미리 여러분들께서 이걸 아시면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과 별개로 내가 혼자 있어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고 혼자 있어도 멋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곧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취미가 비슷해도 아무리 성격이 잘 맞아도 상대방은, 그러니까 사람은 근원적인 외로움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도 외로운 존재예요. 여러분도 외로운 존재지만 다른 상대방도 외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똑같은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외로움까지 완전하게 채워줄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연애를 한다는 건 내가 외롭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혼자 설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외로움을 조금 달래줄 수 있을 때 연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단순히 정말 외로워.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옆구리가 시리다고
그냥 저 사람이 예쁘고 멋있어서 그래서 연애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 말이 맞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플 때 어디 가시죠? 병원 가시죠. 국어나 입시 고민될 때 어디 오시죠? 대치동 빅마우스한테 오시죠. 그럼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성 친구한테 달려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여러분들께서 자신을 바로 세우는 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외로움을 달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다른 데 갈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한 점을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문제점을 먼저 분석을 해보시고 해결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두려움이나 걱정이 너무 많다. 그러면 왜 많은지를 체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해요. 두려움이나 걱정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감정들의 특성은 옆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하시면 옆 사람도 똑같이 두려워지고 걱정이 돼요. 그러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지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잘 못하는지 잘하는지를 되뇌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음식을 주문해야 된다. 근데 내가 어떤 기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먹고 싶은 걸 탁탁 골라낼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다른 사람한테 내 의견과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먹고 싶은 걸 그냥 따라서 먹는 사람인지, 이런 거 있죠. 작게는 이런 거고 크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국어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바로 해설지를 보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나요? 예. 그것만 따져봐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잘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기대고 좀 의존적인 성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의존적이고 잘 기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연애를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방과의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상대방의 그런 어떤 주도권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 있죠, 회사. 회사나 직장 같은 데 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사원이잖아요, 신입사원. 대학에 처음 들어가면 신입생이잖아요. 그럼 이런 신입의 경우에는 당연히 위에 이제 윗사람들이 있죠. 윗분들이 계시게 될 텐데 이게 누가 봐도 위치 차이가 수직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두려움이나 걱정이 많다든지 아니면 의존적이라든지 혹은 뭐 예민한 성격이라든지 뭐 요런 경우에는 이 윗분들하고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뭐라도 이제 한마디 하게 되면 지나치게 막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잘 해결하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해결할 의지를 갖지 못하고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봐요. 동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저기 옆자리에 어떤 친구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뭐 이렇게 젠틀하게 해가지고 타이밍 봐서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요.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 이제 동료들한테 혹은 뭐 선배들한테 제가 저 친구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 한 잔만 사주세요. 그래서 같이 술 먹고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그러고 자기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괜히 회사에 대학에 안 좋은 소문만 돌고 본인의 사랑은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하고는 잘 지내려고 하죠, 당연히.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사귈 때는 내 모습을 감출 수가 있거든요.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연애를 하다 보면 점점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만약에 나는 분명히 젠틀한 사람이 아니야.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몰라. 근데
겉으로 이제 배려하는 척을 했다, 젠틀한 척을 했다. 근데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쟤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근데 초반에는 뭔가 이제 젠틀하고 배려심이 많은 척 연기를 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연애를 하기 전에 꼭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본인이 이제 연애할 때 이성 친구 있죠? 연애할 때 이성 친구한테 하는 거하고 우리 동성 친구하고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친척들한테 하는 걸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이성 친구한테 하는 거하고 동성 친구들이나 부모님, 가족, 친척한테 하는 걸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이성 친구한테만 잘하고 부모님한테는 막 한다, 뭐 가족한테는 막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괴리감이 크잖아요. 차이가 크면 이거 이제 잘못돼요. 네, 연애를 오래 할 수 없어요. 잘 할 수 없어요. 네, 상대방이 나중에 분노합니다. 너 너 이런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네, 혹은 너 변했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성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척들 하고 먼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생이나 언니 오빠랑 사이가 안 좋다. 안 좋을 수 있죠. 예. 안 좋다면 해결책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해결책도 한번 세워보시고, 또 이제 안 하던 따뜻한 말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게 이제 쑥스러우면 뭐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거 하나 은근슬쩍 책상에 얹어놔도 보시고, 예, 요렇게 하면서 조금씩 돌파구를 찾아나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그 상처가 별거 아닐지라도 굳어져가지고 풀기가 어려운데, 지금 딱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부모님한테 뭔가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다면, 그 관계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다면 지금 시기에 영상을 본 지금 결심을 하시고 관계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당부 말씀인데, 힘들 때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십시오. 힘들 때 짜증내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반문을 하시겠죠? 힘들 때 짜증을 안 내고 어떻게 해요? 힘들 때는 오히려 웃어야 합니다. 힘들 때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티내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 다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보다 목소리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얼굴 표정이 조금 어둡다든지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때 짜증내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이라는 건 나를 인정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물론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인정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냐? 힘들 때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묵묵히 여러분들 할 일을 할 때, 그럴 때 멋있어 보이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 친구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 친구는 되게 바빠. 근데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연애할 때도 굉장히 잘해. 힘든 티를 하나도 안 내. 그러면서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해내. 그럴 때 어때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일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갭 차이가 조금 큰 상태로 연애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나는 못생겼고 쟤는 예쁘고, 나는 돈이 없고 쟤는 돈이 많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고 쳤을 때 절대 서로 비교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도 여러분들한테 매력을 느꼈으니까 연애를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연애는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초반에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뭔가 이제 열등감을 느끼고, 예, 그게 이제 언행에 드러나게 되면 될수록, 중후반부로 갈수록은 이제 주도권이 누구한테 가냐? 상대방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무게 중심을, 시소도 보면 한쪽이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낙폭이 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갈 때 있겠지만 그 차이가 가급적 적어야 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자전거 탈 때 우리 쇼바 있잖아요. 충격을 줄여주는 거. 예, 충격을 최소한도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싸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싸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다만
입장이 서로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제 비교하지 말고 상대방이 가진 좋은 점 인정해줘요. 인정해주고 대신에 내가 가진 좋은 점도 인정하고 그걸 당당하게 내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지도 말고 열등감을 느끼지도 말고 우월의식을 느끼지도 마세요.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연인 간에 싸우다가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연애라는 게 달달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해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여러분들 챙겨드리게 되고요. 또 미리 동성 친구들 간의 존중과 배려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동성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연애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늠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남자인 경우에는 뭐 남중 남고를 나와서 남자들하고는 친한데 여자들하고는 안 친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자라는 이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약간 알게 되면 잘 지낼 수 있어. 동성 친구랑 관계가 좋을 경우엔. 근데 동성 친구하고도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연애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예, 그런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자, 보통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좀 함부로 하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뭐 쌍욕은 기본이고 호칭 자체가 뭐뭐 새끼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친구들끼리 막 함부로 하면요. 연애할 때 그게 나와요. 어떨 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싸움의 씨앗이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동성 친구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선을 좀 지키면서 대화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그게 몸에 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성 친구들끼리도 서열이 좀 정해지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성적이나 뭐 이제 외모, 뭐 성격 이런 것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때도 뭐 성적이라던가 아니면 학벌 아니면 뭐 인싸력이라 그러죠. 뭐 이 친구가 얼마나 많냐 뭐 매력이 얼마나 많냐 이런 걸로 서열이 정해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인간 세상이라서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서열의 앞부분에 있는 게 좋고 뭐 적어도 이 서열의 끄트머리에 있는 건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매력 포인트나 잘하는 거 하나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 하나는 내가 잘해. 뭐 운동 중에 축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서 축구하면 뭐 대치동 빅마우스다 이렇게 떠올릴 수 있으면 다른 게 부족해도 애들이 인정해줘요. 그 서열이 떨어지지 않아.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다 못하는데 공부를 잘해. 인정해줘요. 다른 거 다 못하는데 미술을 잘해. 음악을 잘해. 인정해준다니까요. 고민 상담을 잘해. 인정해줘요. 그런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매력 포인트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도가 아니고 매력 포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웃을 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다. 그럼 서열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얘기를 재밌게 잘해. 얘기를 재미있게 잘하는 매력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역시 서열이 올라가게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 그럼 서열이 떨어지지 않아. 이해되십니까? 많은 매력 포인트와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탐구하면 한두 가지 정도는 건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연애를 오래 유지하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서로에게 이끌릴 때는 상대방에게 좀 존경할 만한 구석, 뭔가 이제 본받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 매력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발전하려고 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연애를 하다 보면 너무 편해지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함부로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애를 할 때 절대로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는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뭔가 이제 부를 때도 야, 너보다는 뭐 이제 어떤 호칭을 쓴다거나 좀 부드럽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동성 친구 중에 좀 오래된 친구가 있죠. 막 엄청 편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는 뭐 여러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쌍욕도 하고 막 호칭도 막 별의별 호칭을 다 쓸 건데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이제 함부로 대하지 말자.
서로 좀 존중을 해주자. 호칭도 그렇고. 그럼 처음에는 미쳤냐고 할 건데 잘 설득을 해가지고 취지를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좀 지키자 해서 관계를 좀 재정립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서로 이제 편하다고 해서 친구라는 미명하에 그런 함부로 하는 걸 일상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선을 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아직 완성형이 아니잖아요. 미숙하다 보니까 저도 미숙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확률이 항상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할 말은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어른이라든지 회사원이라든지 뭐 선배라든지 예, 심지어 뭐 부모님이라든지 예,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한다면 할 말은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조금 순화시켜서 하셔야겠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예, 얘기를 할 때도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좀 소화할 수 있을 그런 언어로 좀 순화해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만의 사고 체계를 넓혀나가자는 건데요. 예, 너무 빨라서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은데 좀 몇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폭력적인 것만 계속 봐. 그리고 막 야동 같은 거 계속 봐. 요렇게 되면 그 친구 머릿속에 그런 거밖에 없겠죠. 네, 사고회로가 그렇게밖에 형성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께서 요즘 세상에서는 클릭 한번 요렇게 딱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흥미 위주나 정말 자극적인 영상을 쉽게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경우에 그게 훨씬 심합니다. 특히 유튜브에 자극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정신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 쓰레기를 드시진 않잖아요. 좋은 음식을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걸 보고 들어야 합니다. 뭔가 이제 흥미 위주나 자극적인 것은 비유를 하자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본다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한다는 거니까 그걸 항상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셔야 연애를 할 때 다른 사람도 존중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제 롤모델을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뭐 너무 위인을 얘기해요. 그리고 너무 대단한 뭐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인보다 유명한 사람들보다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좀 더 나은 친구나 나보다 좀 더 나은 어른을 롤모델로 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건데 처음부터 너무 높은 롤모델을 잡아버리면 여러분들께서 그걸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흉내낼 수 있고 따라할 수 있고 나랑 처지가 좀 비슷한 그런 어떤 친구나 어른을 롤모델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좋을 땐 여러분 다 좋아요. 좋을 땐 다 좋아.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잘 풀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 직장이든 아니면 뭐 학교든 뭐 연애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제 처음엔 다 좋죠.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런데 힘들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럴 때 좀 잘 풀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입시도 하나의 문제일 뿐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만약에 고3이나 N수생이나 또 수험생 분들이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뭐냐면 입시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거대한 문제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풀어가고 그리고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또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나의 언행을 조심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러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진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없고요. 100% 좋은 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이제 섞여 있는 게 많은데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걸 중심으로 바라보시고 좋은 걸 중심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살다 보면 시간은 항상 없습니다. 저만 해도요,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예, 시간이 정말 없는데 어쨌든 저는 주로 일할 때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긴 하지만 뭐 생각을 해보면 놀 때는 노느라 시간이 없고요. 일할 땐 또 일하느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럴 땐 별로 없다는 거,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시간을 좀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여유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 때 유머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몽골에 선교를 갔었는데, 저는 기독교니까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 이제 호스피스라고 암 환자 병동에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는 곧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마주하니까 이분들은.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너무 이제 웃고 계신 거예요, 항상. 예, 웃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죽음을 마주하시면서도 웃으실 수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참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웃지 않고 유머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약간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서 유머라는 건 정말 즐겁고 행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유머를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럼 다른 사람을 또 배려할 수 있고 같이 힘을 내고 으쌰으쌰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게 감정적인 동물이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다가도 이제 어떤 친구가 딱 유머를 하나 해주면 힘이 나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그 유머를 하시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게 나는 나라는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여러분들께서 약간 의존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제 나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억지로 하라 그래서 시키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학생분들, 수험생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는 여러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고요. 공부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뭔가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께서 1인 기업을 운영한다는 사장님이라는 마인드로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뭔가 강력하게 강인하게 난관들을 헤쳐나가야겠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지금 당장에는 어떤 유무형의 재화가 들어오지 않겠지만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될 것이고 돈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사람도 많이 따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 있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잘 한다면 기를 수 있다면 스펙이나 이런 게 전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사실 누구나 다 하는 거고 진짜 여러분들께서 빛나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선을 넘지 마라. 그러니까 미숙하니까 인간이니까 저도 그렇지만 화를 내고 부족한 점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노선은 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돼.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화를 낼 때도 상대방이 정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로 이런 점들이 이제 보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시고 또 여러분들 인생에서
더 좋은 일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